안녕하세요. 한강에 소년이 온다 리뷰를 하겠습니다. 소년이 온다 내용은 1980년 5월 18일부터 열흘간 있었던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야기죠. 그때 상처받은 사람들의 여러 시각으로 본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총 6부로 되어 있죠. 6부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에필로그가 있죠. 1부는 동호의 시각으로 되어 있죠. 동호가 이 제목 소년이 온다. 이 소년은 동호를 말하겠죠. 중3 아이. 이 동호의 눈으로 본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장에 가면은 죽은 정대의 눈으로 본 광주 민주화 운동의 모습이 또 나오죠. 세 번째는 이때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고문을 당한 상처가 큰 김은숙의 눈으로 본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시민군의 시각이 있고요. 5장은 도청에서 시신을 수습했던 임선주의 시각입니다. 6장에 가면은 이제 동호의 어머니의 눈으로 본 이 세상의 아픔이 보이죠. 에필로그는 한강 작가의 눈으로 본 이 세상의 슬픔입니다. 이렇게 여러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은 어떻겠어요? 저는 공자님이 얘기한 역지사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누구나 자기 중심으로 보거든요. 인간은 자아가 있죠. 나라는 거. 나라 의식이 있어서 이 세상을 나로 보게 돼요. 나의 생각, 나의 인식의 틀로 보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 세상 어때요? 넓게 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문학과 예술이 있어야 돼요. 여러 소설을 읽음으로써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 문학책을 읽어야 되죠. 칸트를 읽으면 칸트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헤겔을 보면 헤겔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들레즈를 보면 들레즈의 눈으로 보고, 이렇게 나 하나의 시각이 아니라 여러 시각을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야지 역지사지가 되죠. 내 눈으로 본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죠. 장자가 얘기하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일 수밖에 없죠. 우리 생각의 틀이 있으니까. 그래야 이 우물을 계속 넓혀 나가야 되죠. 그래서 큰 우물, 바다 같은 우물이 되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역지사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시각에서 본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그 이후의 아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장에 가면은 제목이 어린 새죠. 이 어린 새는 누구겠어요? 동호겠죠, 그죠? 동호는 그때 중3이에요. 중3 아이가 이제 시위에 참가했다가 함께 참가한 친구가 정대라는 아이였어요. 정대는 동호의 집에 새들어 사는 아이였죠. 누나하고 같이 이렇게 자취하면서 살고 있었죠. 그래서 정대하고 시위에 참가했는데 그때 군인이 난사했죠. 총을 난사하면서 정대가 총을 맞는 걸 봤어요. 그래서 동호는 도망을 갔죠. 누구나 그 당시에 막 총을 쏘면 도망을 가겠죠. 그래서 동호는 도망가고 나서 이제 집에 오게 돼요. 집에 와서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편찮으실 때 아버지를 주물러 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힘들어해요. 그죠? 사람이란 게 이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양심의 고통 때문에 양심의 소리가 가라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정대가 죽지 않았을까 해서 도청에 가서 상무대에서 시신을 이렇게 확인해요. 정대가 죽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어때요? 시민군에 합작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이렇거든요. 사람이 인간이라는 게 동물하고 다른 게, 동물은 이제 본능으로 살잖아요. 본능으로 사니까 어때요? 동물들도 개하고도 우리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개는 그때 우리하고 어떻게 할까요? 공감이 있을까요? 저는 인간 같은 공감은 없는 것 같아요. 개는 어때요?
이 사람을 가족으로 생각하죠. 하나의 패밀리.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하니까 누가 우리를 공격하면 걔가 막 목숨 걸고 덤비 들잖아요. 그죠? 이건 공감보다는 하나의 본능으로 보는 그 가족. 그런 개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개하고 다른 동물하고 또 이렇게 막 지내잖아요. 동물들끼리. 그죠? 그러나 그거는 가족을 이루죠. 그렇지만은 그 개가 지나가다가 저기 있는 그죠? 사마귀 한 마리 죽어 있어요. 그러면 개가 사마귀 죽은 걸 보고 아픔을 느낄까요? 저는 뭐 동물 세계는 모르지만은 인간 같은 공감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인간은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마귀가 죽은 걸 봐도 마음이 아프거든요. 이게 인간만의 공감이죠. 이게 그 동물에서 인간을 지나면서 형성된 거라 그래요. 이거를 유발하려는 허구의 능력 그래죠. 허구. 그죠? 남이 아픈 거는 사실 내가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남하고 나하고를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게 허구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한민족이야 이것도 허구죠. 한민족이란 게 실제 한민족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따져보면은 여러 민족과 이렇게 같이 섞였잖아요. 그래도 한민족이라는 이름 가지고 하니까 우리 어때요? 또 대한민국도 하나의 허구예요. 허구죠. 근데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외국 나가면은 그저 대한민국이란 글자 또 뭐 그 대기업 뭐 삼성 이렇게 로고만 있어도 가슴이 뭉클한 게 우리가 아까는 허구의 능력이죠. 유발하기 위한. 그래서 이 허구의 능력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뭉치게 돼요. 이게 신화는 허구의 능력 때문에 만들어지죠. 원시인들은 곰하고도 하나의 가족을 만들어요. 그죠? 공감력이죠. 그렇게 해서 곰하고 편하게 살아가는 신화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무하고도 편하게 살고. 그러니까 원시인들은 이 허구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편하게 살아가요. 많은 무리를 이루면서도 편하게 살아가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어때요? 이 동어는 그 정대의 아픔에 공감을 하죠. 정대가 아픈데 나도 같이 아파요. 그래서 그 시신 찾으러 갔다가 이제 시민군까지 되고 나중에 죽음까지 이르게 되죠.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보면은 참 그죠. 왜 이럴까 보면 소크라테스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소크라테스도 그 당시에 어때요? 그 사형 선고를 받죠. 독배 마시고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그 스승을 구해 주려고 돈도 모으고 해서 다 도망갈 수 있게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도망을 안 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죠. 나도 도망갈 생각을 해봤네. 그런데 내 안에서 그 신이, 다이몬 신이 아무 말이 없더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다이몬 신은 양심이라 보면 되죠. 그래서 사람은 그 양심이란 게 이렇게 있어요. 그게 그 동물에서 인간 진화하면서 형성된 허구의 능력. 그래서 내 안에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다른 사람이 다른 존재. 나무가 부러진 나무보다 우리는 아프잖아요. 이게 그 동네에서 하면 인이죠, 그죠? 인이라는 사랑. 또 의롭지 못한 거 보면 화가 나고 예가 있고 남과의 관계 속에 그 다음에 지혜가 있고 서양 같으면 진선미가 있는 이런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성이 양심이죠. 그래서 동어는 처음에 도망갈 때는 어때요? 자아 때문에 도망갔죠. 이 자아라는 거는 내 것만 챙겨요. 누가 막 총을 쏘면은 옆에 사람이 죽어도 나부터 살려고 하는 마음이 애고예요. 나부터 챙기니까. 그러나 또 내 안에 본성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인간이란 게 어때요? 그 악마와 천사라 그러잖아요. 그 악마가 될 때는 언젠가 하면은 이 자아가 있잖아요. 이게 동물적 본능하고 연결되면 악마가 돼요. 인간도 동물에서 지나기 때문에 동물의 본능이 있어요. 그 파충류의 본능이 있죠. 누가 건드리면은 뱀처럼 팍 무는 게 있어요. 이런 게 내 에고, 내 자아가 본능과 결합되면 악마가 돼요. 그래서 인간은 한없이 잔인해질 수 있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소녀 온다에서도 보면 그 잔인한 모습을 보잖아요. 그죠? 이런 인간의 모습이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또 인간은 어때요? 한없이 위대해요. 또 어떻게 위대해요? 인간의 그 자아가 본성과 연결될 때예요. 그죠?
나는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가 본능과 연결되면 악마도 되고 또 본성과 연결되면 성인이 되고 천사가 돼요.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넓은 존재죠. 악마도 될 수 있고 천사도 있고 그 사이에서 이렇게 흔들리며 살죠. 그 도종환 시에 보면은 흔들리며 꽃이 핀다.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있냐. 뭐 이런 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사람은 이 사이에서 흔들려요. 악마가 되었다가 천사가 되었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죠? 전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느껴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은 막 핸드폰 보고 오는 사람 보면 막 화가 나요. 그러다가도 또 그 사람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갑자기 제 마음이 막 미안해, 제가 미안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람 마음은 악마와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흔들리면서. 그래서 인간을 악하다고 해도 안 되고, 천사라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그죠? 그 자아가 그 본능과 연결되지 말고, 본성과 연결되는 이런 그 사회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죠? 우리가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름다운 사회가 되죠. 그런 사회가 우리가 아는 인디안 사회, 또 원시 그 사회들, 아마존강 유역에 살았던 원시들 참 많은 데 살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지구 곳곳에는 소수민족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인간이 악할 때는 또 어때요? 본능 관리되면 무지 악해져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죠, 우리가. 그래서 저는 한강 작가도 인간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때요? 무한히 꿈꾸는 세상, 꿈꿀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줬죠. 동호가 그죠? 죽는 줄 알면서도 시민군에 남죠. 엄마가 가자고 해도 안 가고 남아서 죽잖아요. 그죠? 이게 인간이죠. 인간은 나보다 더 나를 넘어설 수 있는 존재죠. 천사가 되고 성이 될 수 있는 존재. 그러면서도 무지 악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을 흔히 그러잖아요. 간뚜껑 덮을 때까지는 인간을 평가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인간은 어때요? 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 노자 도덕경에 그런 말 나오죠. 하늘의 그물은 엉성해 보이나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 그 하늘이 뭐예요? 하늘을 얘기할 때는 어때요? 그 파동이 활발한 거는 눈에 안 보인다 그래요. 이 우주는 이제 양자 물리학 보면 이 천지자연은 에너지잖아요. 파동이 막 활발한 거는 안 보이고 그 약한 거는 물질로 우리에게 드러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는 에너지 장이죠. 에너지에서 내가 막 기분 좋으면은 파동이 막 세져요. 아주 기분 좋은 몸이 무지 가벼워지죠. 그죠? 가벼워져서 아주 가벼워지면은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그럼 비유가 가능하겠죠. 그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고 또 달마 대사가 황하강을 갈대비에 건넜대잖아요. 이런 게 비유지만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죠. 하늘씩 가벼워지는 존재. 그러면서도 하늘씨도 무거워지죠. 그죠? 우리가 막 기분이 나쁘고 막 나쁜 생각을 하면 몸이 하늘씩 가라앉아요. 무거워지죠. 이런 존재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제목이 뭐예요? 어린 새죠. 그래서 인간은 영혼은 새로 비유되죠. 하늘씩 가볍죠. 새라는 그 동물은 어때요? 우리 땅에 살죠. 지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 모습이잖아요. 지상에서 하늘로 날아가죠. 그러니까 지상은 에너지 파동이 약한 거고, 약한 우리 물질을 가진, 육체 가진 존재로 상상되죠. 그리고 우리 영혼은 어때요? 한없이 하늘로 날아가는 새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이제 하늘로 날아간다 이렇게 상상하잖아요. 새처럼. 그런 게 과학으로도 맞죠. 양자 물리학 보면은 그죠. 에너지 파동이니까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게 어때요? 언뜻 보면 이게 좀 허구의 능력, 허구 같은데 실제죠. 한강 작가가 이 소설을 쓰면서 어린 새라고 했을 때 어때요? 과학으로 보면 맞잖아요. 양자물력 보면 인간은 가벼우면 새로 상징되는 거죠. 이때 새는 실제 새가 아니라 상징의 새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이 작가가 갖는 상상력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는 힘은 뭘까요? 인간의 보편성이죠. 누구나 육체는 무거우나, 그죠? 한없이 가벼운 영혼이 있는 거죠. 그 영혼에 대한 이야기죠. 동호는 한없이 무거운 몸을 가진 존재인데, 그러나 한없이 가벼운 새가 되어서
죽음까지 무릅쓰고 육체는 사라지고 하늘로 날아가는 어린 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그 예술가는 위대하죠. 예술가가, 그래서 우리가 과학으로 규명되는 거를 이전에 상상으로 먼저 써요. 그래서 세상은 항상 예술이 앞서가죠. 예술이 앞서가고 나중에 학자들이 이제 그걸 연구를 하죠. 그러니까 예술가는 그 예지력, 어떤 그 영감, 이런 힘에 의해서 앞에 먼저 느끼는 거죠. 한강 작가는 온몸을 아픔을 느끼는 거죠. 광주 민주화운동 그 취재를 하면서 그 아픔 때문에 글을 쓰다 멈추셨대잖아요. 이런 아픔이 있으면 어때요? 한강 작가 이렇게 아파하면은 조만간 우리 모두 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예술가를 눈여겨봐야 돼요. 예술가 아프면 우리가 어때요? 아, 좀 있으면 우리 모두 아프게 되겠구나 하고 얼른 고쳐야 돼요. 그 예술가가 아픈데도 지나가면 우리 모두 아프게 돼요. 그때 가면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그 작가라든가 예술가는 어때요? 그 원시인들 같으면 무당이죠, 사제. 그 사제들은 하늘의 뜻을 듣고 인간의 세상에 전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예술가가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강이라는 그 뛰어난 그 예술가 때문에 우리가 그죠? 이 시대 아픔을 더 진하게 느끼고, 아픔을 느끼니까 어때요? 우리 아픔의 공동체가 되잖아요. 같이 아파하면서 좋은 세상 꿈꿀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렇게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다는 건 큰 그 성과죠.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건 어때요? 민이 주인 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민주,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주인 되려면 어때요? 이 인간이 그 내 안에 어때요? 본성을 깨워야 되죠. 그래서 이 한강 작가 소년 온다에서 보면은 어때요? 인간의 위대함이 보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도 어때요? 위대함이 깨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함은 안에 있는데 밖에 안 보이면 안 깨어나요. 그래서 좋은 소설을 소년 온다는 지금 많은 분들이 읽으시잖아요. 이런 거 읽으시면서 안에 본성이 깨어날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 하잖아요. 본성이 깨어나니까. 그죠? 인의예지 진심에 깨어나니까 힘들어요. 저도 이 소설을 도서에서 읽고 이제 강의 가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세상에. 참 이런 아픔이 인간에게 있는 거죠. 이게 인간도 위담이고 인간의 가능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인간이 무엇인가 할 때 우리가 세상은 정말 인간을 못 믿겠어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인간이 본능과 연결될 때예요. 인간이 그죠? 막 여기서 보면 고문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인간이 극단에 가면은 인간이 그죠? 악마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서 인간은 피폐해지고 영혼이 없어지고 살땡이만 남는 존재가 될 때 인간은 처참해지죠. 이렇게 무한히 추락하는 게 또 인간이고, 그러면서 무한히 올라가는 게 또 인간이죠. 이런 모습을 이제 한강 작가 우리가 보여주면서 어때요? 좋은 세상에 꿈을 꿀 수가 있죠, 우리가. 우리가 서로 노력하면 되겠구나. 우리 같이 책을 읽는 것 자체가, 그죠? 하나의 의례가 아니겠어요? 좋은 세상을 가기 위한 하나의, 읽으면서 하나의 마음이 되고, 그리고 그 길에 가면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도 동호의 마음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 동호는 제목이 소년이 온다잖아요. 동호는 우리가 계속 오죠. 왜인가 하면은 동호는 죽었으니까 이제 하늘로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못 보내잖아요. 그죠? 이 아픈 동호의 어머니 그 아픈 서름이 다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아프죠. 왜인가 하면 동호가 나니까. 황주 식기절에 있잖아요. 나는 너다. 우리는 너가 나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도 너라고 나오죠. 너는 나다. 그래서 이 공감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무한히 꿈꿀 수 있죠.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